각종 영화들의 개봉이 연기되면서 유쾌한 범죄 오락물을 극장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올해 첫 범죄 오락 무비 도굴이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최초로 도굴을 소재로 한 범죄 오락 영화로 눈길을 끌고 있죠. 해서 오늘은 친구들과 혹은 가족 연인끼리 팝콘 먹으면서 즐기기에 딱 좋은 우리나라 범죄 오락물 3편을 추천해드리고 2020년 범죄 오락 무비의 계보를 이어갈 영화 스케일과 배우들의 케미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신작 도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나쁜 녀석들의 거침없는 팀플레이가 매력적인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교도소 호송 차량이 전복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입니다. 최악의 범죄자들이 탈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미친 게 다시 풉시다. 이에 경찰은 수감 중인 범죄자가 흉악범을 잡는 극비 프로젝트인 특수범죄수사과를 다시 소집하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일할 네 동료다. 동료는 뭐죠? 특수범죄수사과 과장 오구타. 형님 들어가십시다. 감옥에서 복역 중인 전설의 주먹 박웅철. 우승이 아니라니까, 제시카. 범죄자들이 탈주했을 때 같이 호송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기꾼 광노순. 범죄자 새끼들 대가리 깐다는데 나 땡큐지? 과실치사로 감옥에 들어간 경찰대 수석 출신 전직 형사 고유성. 4명의 강력한 나쁜 녀석들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짠쟁이 잡으면 3년, 대가리 잡으면 5년 가면. 아이, 난 그럼 바로 출소인데.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준비들 됐냐? 갑시다. 2014년 OCN에서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나쁜 녀석들의 스피노프 작품인 이 영화. 한국에서 드라마를 영화화한 경우가 거의 처음일 정도로 원작의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은 김상중과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마동석과 모든 배우들의 케미가 돋보이고 뭉쳐라. 때린 건 아니지?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보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마동석이 이번에는 어떻게 얼마나 나쁜 놈들을 박살낼까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기왕 횟금 웃으면서 해라. 두 번째 영화는 사기꾼 잡는 사기꾼들의 예측 불가 팀플레이 영화 꾼입니다. 4조 원대의 사기를 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이 돌연 사망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지만 희대 사기꾼 장두칠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를 비호했던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풀어준 거라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하고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지성이 장두칠이 아직 살아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박희수와 손을 잡는데요. 검사님께서 나랑 떠나는 게 같으니까. 이에 박 검사의 비공식 수사 루트인 사기꾼 3인방 고석동, 춘자, 김 과장까지 합류시켜 사기꾼들이 더 나쁜 사기꾼을 잡기 위한 팀을 결성하는데요. 장두칠 위치 따려면 곽승건 숨 쉬는 것까지 감시해야 돼. 그렇게 이들은 장두칠의 오른팔 곽승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들이 쓰는 트릭이 상당히 기발하고 트릭이 들키듯 말듯 할 때 오는 쫄깃함이 훌륭하여 영화 속 인물들과 함께 속보 속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외에도 현빈, 유지태, 박성우, 배성우, 나나까지 화려한 출연진이 연기하는 각각의 캐릭터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 각 배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류준열, 조우진의 아슬아슬한 케미스트리가 돋보인 영화 돈입니다. 오직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 실수 연속에 적응하기 쉽진 않지만 백도 줄도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연발하던 그는 곧 해고 직전까지 가는데요. 브로커다. 네가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한 1000배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위기의 순간 베일에 쌓인 신화적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만나게 되면 이익금은 180억 정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래 참여를 제안받습니다. 이런 식은 50억 정도 들어가겠네.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후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는 이련.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련 앞에 번호표의 뒤를 쫓던 금융감독원의 사냥개 한지철이 나타나고 그를 조여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정신 차려,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련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에 수억 원의 돈을 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평범하게 버는 거 재미없잖아.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돈벼락 맞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중반까지 이런 카타르시스가 영화를 끌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국내 어떤 영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화, 2020년 가장 기대받고 있는 한국 범죄 오락 무비이자 앞선 범죄 오락 영화들의 계보를 이어갈 올해 11월에 개봉하는 도굴입니다. 도대체 무슨 맛을 찾는데? 썩은 시체만. 흙맛만 보고도 유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천부적 기질을 타고난 도굴꾼 강동구. 도굴된 황영사 9층 탑 안에는 고려시대의 불상과 이거 어디 났어요? 그는 황영사 금동불상을 도굴하는 데 성공하며 고미술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 실장의 위험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일어나 하죠. 스카우트 제이? 이에 그는 최고의 도굴꾼들만 모은 어벤져스를 결성,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접근이 쉽고 벽화가 발견되는 고구려 원정대의 발굴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화 도굴은 최고의 배우들에게서 나오는 바르셀로나급 국왕 티키타카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가 무슨 지렁이냐? 밤새 흙만 처먹게? 먼저 주인공인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를 이재훈 씨가 연기했습니다. 강동구는 능청스러우면서도 다소 텐션이 높은 유쾌한 캐릭터인데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판을 기획하고 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는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의외의 모습이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다음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를 다채로운 매력과 훌륭한 캐릭터 소화력을 겸비한 연기파 배우 조우진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라미드 가가지고 이집트도 뜯어. 신라 고분에 있던 벽화를 감쪽같이 도굴해내며 꾼들의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손을 털고 인사동에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며 살고 있던 중 출연료가 얼마인지 안 궁금하세요? 주인공 강동구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팀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깨비에서 김비서로 코믹 연기도 잘 소화한다는 것을 증명한 그,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고미술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 실장 역을 배우 신혜선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한눈에 유물의 천문학적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신비롭고 신뢰감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하버드대 미술사학 석박사 최연소 졸업. 이를 위해 의상, 헤어, 말투 모든 부분까지 섬세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큐레이터고 신뢰감이 있어 보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꽤 단정하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는. 마지막으로 한번 삽을 들었다 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뚫을 기세로 땅을 파내어 인간 굴삭기로 불리는 전설의 삽질 전문 도굴꾼 삽다리를 강렬한 카리스마와 짠내가 공존하는 임원희 씨가 연기했습니다. 일단 외모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나름대로의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고, 갓 출소하여 세상의 빛을 본 그에게 이번에도 주인공 강동구가 찾아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어딜 파면 되지? 강동구, 존스 박사, 삽다리 3명의 드림팀이 결성된다고 하네요. 스페인의 미중년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삽질을 잘한다고 하시네요. 영화 속에서 이 4명의 캐릭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강남에 바로 그 설릉을 도굴하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는데요. 사실 팩트상 이 설릉은 임진왜란 때 이미 도굴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무언가 역사와 관련된 메시지가 가볍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범죄 오락 무비는 뭐니 해도 팝콘을 먹으면서 보기 좋은 색다른 볼거리와 피식피식 웃기 좋은 대사의 맛이 중요한데요. 도굴이라는 신선한 소재 덕분에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볼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릉 같은 경우 현실감을 위해 실제와 비슷한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지상은 물론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들을 동원해 지하의 하수도와 배수도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하네요. 거기다 영화에 나오는 문화재들은 모두 진품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고가의 물품이었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문화재를 조심해서 만지는 것은 연기가 아닌 리얼. 그리고 대사의 맛을 위해 배우의 캐스팅 단계부터 케미와 티키타카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지. 저 안에 뭐가 있거든. 자, 그럼 내 차례인가? 이가 나죠? 물론 공정한 가격으로. 어딜 파면 되지? 이미 아주 잘 갖추고 있죠. 이재훈 씨와 조우진 씨, 신혜선 씨, 임원희 씨. 네, 상당히 기대되는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데뷔한 박정배 감독 역시 이 부분을 알고 가장 신경을 써서 작업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임원희 씨의 팬으로서 다찌마와리를 뛰어넘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 중인 영화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자, 그럼 내 차례인가? 범죄호랑 무비 특유의 긴장감과 참신한 소재에서 오는 색다름, 스케일과 디테일을 동시에 살린 흥미진진한 프로덕션, 그리고 코믹 연기에 정통한 배우들의 티키타카로 주목을 받고 있는 2020년 하반기 유일한 범죄호랑 무비 도굴은 오는 11월에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